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요즘 그 스마트워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며칠 전엔 애플워치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알리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스마트워치 소식은 워낙 많이 들려왔는데 네. 주변에 끼고 다니는 사람을 본 그쵸?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애플워치는 반응이 좀 어떨까요? 일단 발표가 되기 전에는 좀 다들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막상 그 발표가 끝나자 애플워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작년 말에 애플워치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우려했던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제품을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또 다른 하나는 배터리 성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너무 비싸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제품만 놓고 보자면 작년에 처음 공개했을 때랑 비교해서 거의 달라지지 않은 그런 제품을 그냥 그대로 출시하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기능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싸면 예.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서 사볼 텐데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죠? 일단 크기와 재질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바뀌는데요. 네. 가장 싼 제품은 한 349달러. 그러니까 가장 싼 게. 우리 돈은 한 39만 원 정도 합니다. 제법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시계 스트랩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 549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넘는 오. 제품까지 있습니다. 예. 네. 또 한정판은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예. 12,000달러, 그러니까 1,300만 원 이상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예. 문제는 이 제품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손목시계로 알림받고 또 결제하고 문자 확인하고 그런데 과연 이 60만 원 이상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당연한 질문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굳이 시계로 이렇게 차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스마트폰으로 생각하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 게임, 네. SNS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꾸신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 제품을 꼭 써야만 하는 이유를 스마트워치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스마트워치 나온다. 와, 이제 뭐 혁신 제품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던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왜 써야 되는지를 사용자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기업들이 돈 많이 주고 발전시켜서 이거 개발했는데 네. 비상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쓸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예. 일단 스마트워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시계 용도는 쓸 수가 있는데 예. 또 자세히 이 스마트워치가 한번 논의된 과정을 살펴보자면 좀 스마트폰과는 좀 다른, 또는 이게 다른 스마트 기기와는 많이 다른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말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서요,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태어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전엔 좀 따로따로 들고 다녔던 휴대폰과 음악 플레이어, 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네. 반면 스마트워치는 그 반대인데요. 기존의 스마트폰에 통합된 기능을 다시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스마트워치가 없어도 스마트폰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현재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드물거든요.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말로만 들어도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워치들은 예전에 출시됐던 것들과는 성능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예, 꼭 애플워치가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스마트워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요. 애플워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LG워치 어베인일 겁니다. 세계 최초로 LTE 통신 모듈을 탑재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번에 아우디 자동차랑 협업해가지고요, 자동차 리모트키로 활용하는 모습을 시연을 해서 많은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보다도 가장 좀 시계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와 비슷하게 중국 화웨이의 화웨이워치나 알카텔 원터치 스마트워치 역시 시계처럼 예쁘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 사실상 세계 1위의 스마트워치 회사인 페블에서도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워치 페블 타임을 출시했습니다. 페블은 과감하게 이 터치 스크린이 없는 흑백 액정의 스마트워치를 출시해서 스마트 신장에 안착한 거의 유일한 회사인데요. 이번에 컬러 화면에 있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이긴 하지만 전자잉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한 일주일가량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겉모습도 예쁘고 기능도 좋은 양쪽으로 조금씩 진화하는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스마트워치의 개념을 확 바꿔놓을 만한 제품은 없을까요? 이번에 기존 스마트워치와 아예 다른 그런 제품, 그런 혁신을 가진 제품이 하나 좀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지금 선주문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뭐죠? 이름은 넵튠 듀오라고 합니다. 네. 기존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폰의 어떤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아예 그 반대인데요. 넵튠 듀오는 스마트폰을 스마트워치처럼 팔에 찰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예. 마치 좀 팔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팔에 차고 스마트워치처럼 사용하다가 더 큰 화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포켓 스크린이라는 이름의 보조 스크린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이 보조 스크린에는 이게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넵튠 본체의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스마트워치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에게 이 스마트워치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네.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할까요? 예. 일단 현재 스마트워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미니 디스플레이 형태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계 형태의 제품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운동 효과를 측정하는 일종의 만복의 역할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독립적인, 말 그대로 손에 차고 다니는 스마트폰인데요. 아직도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기업 관계자들이 방송 보셨다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과 성능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른 스마트 기기와 차별화된 스마트워치만의 기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스마트워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